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4일 발표한 34% 대미 보복 관세를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50%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미 부과한 20% 관세에 9일부터 부과되는 34% 관세까지 더해 모두 10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는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동시에 중국처럼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뜻을 전한 셈입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90일간 관세 일시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 유럽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은 전날에 비해 약 4.6% 떨어진 4,656.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4.5% 폭락한 474.01포인트로 마감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3대 증시 지수도 관세 유예설이 돌자 올랐다가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해명에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우존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4%가량 빠지며 무력하게 2,400선을 내주더니 장중 5% 넘게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5% 넘게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5.5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5.25%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노출된 현대차나 기아 등 자동차주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항상 이제 언급이 되고 하는,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상징적인 어떤 관세 정책의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7.83%, 홍콩 항생 지수는 13% 넘게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관세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1,430원대까지 낮아졌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460원 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100조 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지만 관세 전쟁이 일파만파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당분간 증시 반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5% 급락, 아시아 증시는 더 폭락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상승 중인데요. 이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약간 가짜 뉴스로 한바탕 요동을 쳤었죠. 이 내용 한번 좀 먼저 전해주실까요? 사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5%가 나스닥 경우로 봤을 때 5%가량 하락을 하고 시작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관세를 90일간 중단하겠다라는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라는 거야. 조금 이야기하면 유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당장 이거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한 15분간의 굉장한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15분 만에 증시가 크게 요동친 광란이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어요. 예, 아까 이제 5% 빠지고 시작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10%까지, 그러니까 10%가 더 오르면서 플러스 5%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약간의 결국 그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15분 만에 10%가 오른 이 수치란 것은 사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수치라고밖에 보통 네.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는 일이 있지만 예. 그 장 중간에 10% 움직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불확실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 하나로 이렇게 요동을 쳤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관세 수준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진짜 관세를 할 것이냐, 얼마나 이게 사실 경제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네. 이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에 따라 사실은 기업들의 가치 역시 굉장히 출렁일 수 있는 이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이 양 가지 요소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물가 이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지금 시위하러 나섰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좀 연금 제도가 우리랑 다른 게 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것들 연금 계좌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게 10%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미래의 연금이 10% 날아갔다는 이야기란 1경원 가까이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총 시가 총액 그러니까 네. 미국의 자산 규모로 보면 1경원 가량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미국의 흔히 말하는 연금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식을 떨어뜨리게 하고 나의 노후의 자금이 빠지니까 앞으로 나간 거군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다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오르고는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글로벌리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최근 이야기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였는데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오고 나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투자은행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교역망 자체를 흔들고 공방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또 미국이 수요가 위축이 되고 중국과 관세 정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중 모두 경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또 네. EU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 관세발 폭탄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 주가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것들을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아예 50% 관세를 더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관세도 적지가 않은데 그러면 100%가 넘는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해서 그러니까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34%를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중국도 우리도 34% 부과하고 추가해서 흔히 말하는 희소 광물,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데 중요한 광물들을 공급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도 역시 더, 또 강드라이브를 가서 더 세게. 50%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일종의 사실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양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한쪽이 관세를 물리면 다른 쪽도 관세를 물리는 관세 보복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불황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불안도 심각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인플레를 만들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미국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이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관세가 붙어지면은. 지금 관세 지금 수준에서 미국의 아이폰 최고 좋은 품목 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0만 좀 넘는 수준인데 네. 200만, 300만 이런 가는 수준인데 이것이 관세가 100%가 붙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500만 원까지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국에 관세가 붙으면 붙을수록 미국 시민들이 사는 어떤 아이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그래픽에 나왔는데 네. 2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가 원까지 된다. 100% 붙으면 5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 관점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할 것이다. 미국이 올리면 중국도 올리고 네. 중국이 올리면 미국도 다시 올리는 이런 관세 전쟁을 할 것이다. 우리가 좀 깔려 있다라는 그런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사실 껴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고 60일간 더 진행돼야 되는 건데 오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전략 자체는 좀 천천히 가는 전략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는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없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결정을 조금 미뤄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한번 자기네 관세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미국이 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 우리가 가진 패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줄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미국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네 하면서 초반에는 잘 안 내려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다른 나라의 답안지도 좀 보면서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줄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본부장님도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추론들이 많다. 미국의
받을 것들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조금씩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협력 관계들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흔히 말하는 답안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답안지를 좀 보면서 우리도 관세에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충격도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